한때 기업 가치 4조 원으로 평가받던 마켓컬리. 전 세계적인 유동성 축소 흐름 속에서 지금은 가치가 1조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전반이 사정이 다 비슷한데 이렇다 보니 계획된 적자, 출혈 경쟁이란 표현은 사라지고 이제는 수익성 확보가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가 다음 달부터 트렌드 패션 부문 입점사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기존 서버 이용료 명목으로 월 49,000원씩 부과하던 정액제 수수료를 폐지하고 매출에 연동된 3% 판매 수수료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지난 4년간 에이블리는 판매 수수료 무료 정책을 내세워 누적 입점사만 3만여 곳을 확보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전략을 추구했습니다. 올해 거래액 1조 2천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지만 팔수록 적자만 늘어나자 수익성 개선을 위해 방향을 튼 겁니다. 앞서 네이버 크림과 무신사 트렌비 등도 수수료를 올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상생 차원에서 0%를 유지해 오다가 팔면 팔수록 마이너스인 그런 구조였어요. 그런 마이너스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성 강화를 위해 고마진 사업을 추가하는 이커머스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식료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던 컬리가 화장품 사업인 뷰티컬리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식료품과 화장품 시장의 주요 고객이 3040 여성으로 겹치는 데다 콜드체인을 활용한 배송 방식도 같다는 점에서 대규모 신규 투자 없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고객분들께서 컬리가 고르는 뷰티 상품도 확실히 이제 신뢰나 믿음이 있으신 것 같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만족도를 많이 느끼고 계시다. 컬리뿐 아니라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도 올해 뷰티 전문관에 입점한 브랜드를 지난해보다 71% 늘렸고 에이블리도 뷰티 부문에서 단독 상품 론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매 주기가 짧은 데다 단가가 높은 뷰티 분야 강화를 위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겁니다. 경영 전략 수정에 나선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 갈수록 경영 환경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말 이렇게 쿠폰을 뿌려도 되나 할 정도로 출혈 경쟁이 심하던 이커머스였는데 지금 뭐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 기자. 네, 맞습니다. 이커머스 기업들은 그동안 의도적인 출혈 경쟁을 해서라도 몸집을 좀 키우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 언젠가는 수익이 날 것이다. 이런 생존 전략을 좀 구사를 해왔는데요. 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국면에서 무리한 확장이 더 이상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자금 시장 경색 등으로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 것도 이커머스 기업들이 좀 몸집 키우기 경쟁에서 수익성 경쟁으로 방향을 튼 요인이 됐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자금 경색 문제는 그야말로 지금 뭐 신용 위기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당장 증명할 수익이 없는 이 신생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금난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가 지금 어느 정도나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이커머스 업계 얘기를 좀 들어보면 한마디로 자금줄이 말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 이커머스를 포함한 국내 스타트업 투자 유치 금액은 올해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풍부한 유동성에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이 맞물리며 활발한 투자가 좀 이뤄졌던 이커머스 시장이 그야말로 이제는 혹한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죠. 금리 인상 시기가 되니까 이제 은행들이나 이런 데서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이 많은 회사는 아니었는데 겹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네, 투자가 막혀서 실제 도산 위기에 놓인 기업들 소식 요즘에 많이 들리는데 이커머스 중에서도 그런 기업들이 있다고요? 네, 최근 이커머스 시장에서는 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매각설이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달대행 국내 1위 플랫폼 부릉을 운영하는 메시코리아는 법적 관리와 매각을 좀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 기업 공개를 추진 중인 11번가도 매각설이 나왔는데요. 8분기째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투자 심리 위축으로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전망 때문입니다. 또 수산물 유통 플랫폼 오늘회 운영사 오늘식탁도 이용자 수를 키우는 전략만을 좀 실행해오다 지난 7월 입점업체의 채무불이행 선언, 8월 말엔 전 직원 권고사직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시리즈 B단계까지 밟은 업체가 하루아침에 좀 사라질 수도 있게 된 건데요. 회사 측은 당분간 추가 투자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지만 실패할 경우 사업 매각도 고려하고 있다고 주주들에게 좀 알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소위 컬리로 대변되는 이 신생 이커머스 업체들 말고
마트라든지 이제 기존 유통업체들도 사실 이커머스 형태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타격이 없습니까? 네, 타격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이커머스 업체뿐 아니라 전통 유통 강자들도 좀 비슷한 적자를 축소하겠다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커머스 사업의 적자는 배송과 물류에서 대체로 좀 발생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4월 롯데 쇼핑을 시작으로 BJF 리테일과 GS 리테일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중단했고요. SSG닷컴도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만 새벽 배송을 운영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이마트 매장의 PP센터를 통해 주간 배송 서비스에만 좀 집중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실제 이마트는 올해 3분기까지 중소형 PP센터 15개를 축소를 했고 4분기에도 추가로 3개를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 화율이 높은 대형 PP센터로 좀 통합을 시키면서 인건비 등 운영비를 좀 절감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3분기 SSG닷컴의 총 거래액은 지난해 2분기보다 5.2% 줄었지만 오히려 손익은 좀 개선이 됐습니다. 지역별 인구 구조와 주문 수요를 반영한 배송 시스템으로 전환해 수익성을 좀 더 모색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이커머스들 이제는 몸집 불리기가 아니라 돈 벌기 모드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가격을 올리면 이용자들이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이 시장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 고간 걱정을 하기보다는 자금을 좀 모아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가치를 키우는 게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구조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예. 올해 들어서는 좀 기조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곳에는 투자를 신중하게 한다는 판단이 시장 전반에 확산된 건데요. 실제 이커머스 플랫폼 투자로 유명세를 떨쳤던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룹이 지난 2분기 약 32조 원에 달하는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손 회장은 올해 스타트업 신규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커머스 자체가 좀 볼륨을 키워서 시장 장악력을 갖추면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은 성장 페달을 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좀 더욱 강해져 옥석 가리기가 어느 때보다 가혹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태에서 실적이 나와야 풀려나갈 수가 있는데 실적은 지금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아마 그런 데들이 펀딩이 안 될 거예요. 옥석가리 과정을 거친 다음에 진정한 이제 그 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들으셨다시피 현재 어려움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커머스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둔화되는 상황에서 양질의 서비스와 혁신을 갖춘 기업이라면 진가를 보여줄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통산업부 김혜원 기자였습니다.